떼초리였다가 네. 떼수건이었다가 네. 오늘 쌍란이 등장했다면서요. 쌍란. 네. 이게 이제 합당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바꾼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 만든 친구가 제 친구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네?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복이 많은 거잖아요. 한 일타 쌍피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복도 많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은 뜻도 있고 네. 합치란 뜻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번창하라는 그런 뜻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참 근데 떼수건까지 걸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경막이 저희 이렇게 프로에서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더니 갔어요. 저는 사실 문구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한 방에 훅 간다. 그게 이제 그 원래 홍보위원장들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전문가들을 데려다 쓰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대중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 씨가 된다의 전형적인 경우입니까? 그 친구가 뭐 말이 씨가 돼서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 예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예지죠. 그냥 맞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 쌍란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지금 안철수, 유승민 특히 통합파 입장에서 보면 예. 기분 좋은 배경 화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의 배경막을 만약 바꾼다면 어떤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광고 갑자기 막히지. 다음 주까지 예. 생각해 오세요. 농담이고요. 자, 오늘의 본격 주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김종필 전 총리를 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신년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는 무슨 쇼를 잘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좌중이 웃는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게 그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생각 좀 해봤는데요.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이제 구태의연한 건데. 그러니까 새 이제 뭐 전직 대통령 찾아가면 기사거리는 되죠. 자기 이름은 나오는데. 네. 이제 당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연을 끊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MB를 찾아간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태극기 세력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이제 그 건전한 보수 세력을 다시 모셔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건전한 보수 세력이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떠나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두 사람 만나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옛날 생각대로만 사는 겁니다. 아, 관성이다? 예, 그러니까 저 지도자가 저러고 앉았으니 예. 뭐 당이 앞으로 미래가 뭐 깜깜하죠. 그래요. 또 네. 그 초장부터 또 정도원님 아주 날선 비판해 주셨는데 사과번 의원님 어떻게 인사하고 새벽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예. 이제 전직 대통령이면 원로 아니겠습니까? 네. 또 김종필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사실 그 보수 입장에서 보면 힘들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게 했는데. 네. 새로운 새해가 밝았고 그러면 이른바 덕담으로 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도리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좀 뭐 격에 맞지 않죠. 아니 근데 저는 보는 장면이 그 홍준표 대표가 쇼는 잘해요. 그러니까 MB가 뭐 그것도 능력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표현 이게 아마 낄낄댄다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때 그 자리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카메라 돌아가고 있고 하잖아요. 기자들 서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이른바 그 정도의 수준이 홍준표 대표고 또 MB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 SBS를 뺏겨서 네, 그 얘기도 했죠. 예, SBS를 뺏겨서 이제 MB는 그것도 적폐라고 이런 표현까지 그래서 그것도 적폐라 그러고 그러면 네. 언제 또 지난번에 주말에 JTBC 토론에서 또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
수뇌부, 방송의 수뇌부들은 자기들이 다 뇌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MB 박근혜 정권의 때 그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네. 그냥 그렇게 말이면 다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고 또 보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낄낄댔다는 분위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쇼를 잘한다는 그 말 자체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제가 위원장이었죠. 네. 국방위원장. 제가 1년 반 넘게 있으면 이제 그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네. 되게 좋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바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근데 네. 저분이 저렇게 예능을 잘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은 부분은 진짜 예능을 잘하는데 그게 이제 탁현민이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르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뭐 하여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능을 잘해요. 예능인데 결국은 말도 그렇고 또 그 행사들도 그렇고 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가장 시적절하게 또 정확한 표현으로 네. 말해주고 또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정책적 효과 목표를 100% 200% 달성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밖에 안 된다. 왜? 그거를 잘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은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금 누구처럼 말을 번드럽게 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득하고 진중하고 사기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신뢰를 보여주는데 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런 진정성들이 함께 더해져서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된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본 주제는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양반은 그냥 초등학생처럼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팩트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추정을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넘어갔는데 네.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이제 원정 게이트를 끝까지 이름 붙이면서 대여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도하고 있는 게 김성태 원내대표고. 근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내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여 투쟁으로서? 지금 이거 말고 또 뚜렷하게 공격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탈원전이니 이렇게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많지만은 지금 이 현안으로서 이제 일단 부각됐으니까 공격을 하는 건데 예. 저는 팩트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근데 일단 해명이 6번 바뀌었어요. 예. 청와대 해명이. 네네. 그건 이상한 거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뭔가 뒤져서는 안 되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건데 괜히 꼬투리 잡으려고 막 뒤지다가 왕세제 문제까지 뒤져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게 발끈해가지고 화가 났고 그래서 수습하러 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발 사태. 라고, 그러니까 단정을 하고 이제 대여 공세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대정부 공세를. 근데 그 뒤에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무게중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래저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요. 문영이 딱 나와서 특사로 갔던 비서실장이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게. 그럼 간단한 건데 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사실 한 건 잡았다. 네. 도대체 아까 정두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한 건 정도가 아니고 뭐 이거 아니면 할 것 없을 정도로 네. 그건 꼬투리 하나가 잡히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 그 스토리가 이 그 되잖아요. 각본 진행이 네. 네네. 더군다나 아랍에미레이트고 또 비서실장이고 네. 또 원전까지 들어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뭐 거기에 또 이제 이 그 재벌 그 총수까지 들어 있어요. 예. 한 건 잡았다라고 세게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그래 6번을 바뀌었다지만 6번을 바뀌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체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 청와대의 현대 청와대의 이 그 책임감, 예. 뭐 안타까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진행으로 하는 걸로 보면은 네. 결국 MB 때 저질러놨던 일들을 박근혜 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수습하는 과정에 대충 이제 그 보면은 그 임종석 실장이 지금 간 건데 이거를 아무리 전 정권에서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의 그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랍은 또 이 왕조국가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까발려 놓고 그래 한번 그 해보자. 이런 거였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도원 의원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 넘어가면서 언론의 보도의 무게중심도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재발등 찍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럼 언제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배려를 했냔 말이에요. 여당이 정부 여당이 그동안 적폐청산하면서 온 나라를 뒤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배려를 해요 또 이거는. 아니 이건 있죠. 물론 외교적인 뭐 아니, 여러 가지 국익이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그러니까 정확히인 건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러니까 대여 투쟁 포인트 전략을 제대로 잡았느냐. 그러니까 주어가 김성태예요. 이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상해요. 그리고 그래요? 결국 시간 되면 밝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긴 시간이 걸리실 것 같지 않은데. 네. 그 저번에 그 정도원 의원께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꾼이라고 평했던 게 아이고 뒤늦게 오늘 언론에서 되게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때 좀 사과할게요. 제가 좀 심했네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실례죠. 예. 네. 그 뒤에 연락 안 왔습니까? 아니 저한테 전화 한 번 왔더라고. 그것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왔는지 하여간 뭐라고 했는데? 뭐 저기 잘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사과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요? 다음 주에 이 문제와 관련된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칼툰 아부다비 그 행정청장이 온다는 거 아니고 왕세제 최측근이고 예. 한국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략의 이 가닥은 좀 그 나오지 않을까 잡히지 않을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로 대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 과거의 그 야당 시절의 행태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내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아니면 말고. 예. 아니면 말고 한데 그쪽도 맨날 그랬어요. 우리 쪽은 그 부분들은 좀 그래도 다른 문제는 몰라도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들은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에서 왜? 그거는 보수 언론 쪽까지 같이 합세해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사리 깊게 이런 문제를 했는데 지금 뭐 한껏 휘둘러서 이슈 파이팅은 했죠. 네. 뭐 뒷수습, 뒷감당, 그 언제 뭐 뒷감당 생각했습니까? 그러니 우리 정두원 의원이 정치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정치를 보여온 거거든요. 정도원 의원께 조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MB와 연을 끊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자, 그러면 원전 게이트에 이렇게 발을 깊숙이 담그는 거와 MB하고 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치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뭐 그건 좀 복잡한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지네.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연을 끊어야 되는 걸 다시 설명드리면요. 예.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보수를 생각해요. 학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독재가 어떻게 보수입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걸 전통적 보수라 그래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저희 3당 합당하면서 자유주의자들하고 이제 합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권 탄생하고 민자당이 많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자유주의적으로 흘러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권위적으로 옛날 독재 시절 비슷하게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건전한 보수들이 떠나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 뭐 두둔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새로운 보수로 말은 개혁적 보수, 새로운 보수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그 태극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 원장 게이트라고 이름 붙이면서 했던 대정부 대여투쟁 문제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다스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자, 이 수사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이미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무 상관없다. MB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누가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라고 언론 보도 측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또 그 뉴스웨브 시간에 이재호 대표 그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다스는 누구 거냐고 그걸 왜 MB한테 물어 다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아는데 근데 뭐가 똑같아요? 국민들이 네. 다스는 누구 거냐를 몰라서 물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거잖아. 근데 왜 딴청 부려. 그러니까 의원님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의혹들을 뭐 다 뒤집어 쓰든지 해명하든지 예. 아니면 다스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뻔한 얘기를 그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정말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다스는 MB 거다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MB가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났는데 이 18대 첫째 그때 원내대표 했었죠. 네. 제가 그때 원내 수석할 때인데 늘 같이 그때 협상하느라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었는데 예. 사실 그 MB가 대통령이 후보로 됐었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가장 컸던 것들이 가장 고비였던 그 난관이 사실 다스 아니었습니까? 네. 그 진경준이 또 그 문제를 가장 그 미국에서 데리고 들어오고 뭐 어쩌고 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1등 그 공신이 본인이다. 홍준표 대표? 예. 그때 클린 그렇게 정치위원장에 예. 그러면서 그때는 다스라기보다는 이제 도곡동 BBK였는데 예. 다스하고 연결을 지려면 뭐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그 1등 공신이라고 자랑을 늘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법무부 장관도 가고 싶어 했고 예, 그렇죠. 결국 나중에 노동부 장관까지 내락 받았다고까지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랬는데 가지 잠깐만. 못했는데 이거 실합니까 정도는 의원님? 네, 맞아요. 노동부 예. 장관? 예. 내락 근데 받았다고 왜 저한테 안 제가 됐어? 직접 들었어요. 왜 안 됐어요, 이런 거? MB가 홍준표를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내락 했다면서. 예? 노동부 장관으로 내락까지 했었다면서. 뭐 홍준표가 우기니까 그냥 알았어 그랬겠죠. 그럼 내락이 아니네. 둘이서 서로 주고받은 거는 내락이죠. 잠깐만, 근데 예. 잠깐만요. 그럼 요건 조금 제가 더 여쭤봤는데 조금 전에 다스는 MB 거라고 MB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내 거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 정세영 당시 현대자동차 회장이 예. MB한테 권유해서 너도 뭐 하나 해라. 그때 현대자동차 회장이었지. 그렇죠. 정세영 회장이. 둘이 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도 뭐 하나 해라 먹고 살 거.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공장까지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 자리에서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주를 자기 형, 자기 처남 이름으로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자기 거지. 그게 뭐 이 차명이지. 그게 뭐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니라고 박박 우길까요? 아니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인질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저는 다스가 자기 건데 아니라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게 더 문제가 공사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다스 140억을 받아냈잖아요. 어떻게든지 김경준으로부터 그렇지.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혼자서 다 받아낸 거예요. 예. 그거가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 건 같은 경우도 고발돼가지고 그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교부 뭔가 LA 총영사 이런 거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잖아요. 아니 돈도 어느 사람도 아니고 그 돈을 그게 끝내 받아내야 되겠어요. 그 대통령 하면서 그 에리케 킴까지 불러내가지고 뭐 다 풀어주고 말이죠. 네? 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진짜 너무나 치졸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화나셨구나. 그때 근데 언론도 기사를 안 쓰고 한겨레만 쓰고요. 야당 의원들 누구 하나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제가 직설하면요. 검찰 무서워서 말 함부로 못해요. 왜 나 같은 사람도 얘기하는데 왜 야당 의원들은 얘기 안 하냔 말이에요.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건의 수사가 진행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수사. 그다음에 그 140억 받아내는데 그 국가기관 동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수사.
둘 다 그러면 MB는 여기에 다 연결돼 있고 문제가 있다는 지금 정돈 의원의 말씀이신데. 있죠. 그러면 이럴수록 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는 매정하게라도 끊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제 가서 오늘 가서 도대체 뭔 얘기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홍준표가 정부 여당한테는 최상의 카드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거저 먹는 거죠. 오늘 지금 정돈님께 많이 화가 나셨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맞죠? 아니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살아나겠어요. 저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만에 하나라도 이 수사 결과 다스는 MB 거다라는 결론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그때 가서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MB하고 이제 끊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거죠. 버스 지나간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오늘 MB 차장하고는 악수 중에 악수네.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자꾸 뭐 섞고 싶지 않고요. 하여간 그 사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사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홍준표 대표 말씀하시는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 다스 건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라가면 아까 이 BBK 건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고 또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감옥까지 보낸 정봉주 전 의원 같은 사람들 이 다 피해자들이거든요. 결국 이게 많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밝혀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이유죠. 예, 그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수사의 진행 여부는 우리가 그러니까 뚜껑 나올 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데 자. 홍준표 대표는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박근혜의 흔적 지우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MB 흔적 지우기는 거의 안 했는데 여기에 결정적 패착이 있다. 지금 정돈 의원이나 서가번 의원님의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런 중간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요? 그 사람 사고방식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사고방식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독재가 보수가 돼 있는 나라잖아요. 돼 있었던 나라잖아요. 이 양반 사고방식은 보수라는 게 자유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슨 권위주의 이런 거예요. 홍준표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보수라고 하는 이념은 그러니까 마초 같은 행동을 하죠. 정말 젊은 여자들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잠깐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야당 간판이 그 마초 같은 행동만 하고 그런 언행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요? 근데 젊은 여자 싫어한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젊은 여성들, 30, 40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홍준표 대표를 싫어한다? 그럼요. 10대, 20대는 관심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옆에 이럴 땐 좀 가만히 있으세요. 옆에서 껴가지고. 진짜 근데 홍준표 대표로부터는 전화 안 받으셨어요, 의원님? 저한테 무서워서 전화 못할걸요? 무서워서? 네. 옛날에 호되게 저한테 다 앉아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얘기 나중에 해요.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저한테 따로 시간을 한 10분 줘야 돼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신년철 다음 주쯤에 한번 저희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금 정두원 의원하고 이제 이 직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정두원 의원이 말씀하시고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보수가 재건이 돼야 되는데. 재건돼야죠.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계속 헛발질이다 이거잖아요. 답답해 하시는 거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안타까워서. 한마디로. 애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네. 근데 문제 보수 재건의 중심은 안 보이고 인물은 안 보이고. 결국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벌써 주체가 바뀌었다고 어떤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 그걸 잘 썼던데 벌써 지금 사회 주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뒤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과 세대 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를 재건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은 아무래도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래요? 네. 저는 총선 때까지 폭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선까지? 네. 이거 정적에 살아있는 게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야지 새로 일어나는 거죠. 예.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정도는 의원님 말씀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그게 자유한국당 보수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 그 보수와 진보 양 날개로 그 날개짓을 하면서 정치가 가는 건데. 그럼요. 그 한쪽이 무너져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네. 서로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 피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깊은 말씀을 지금 하셨다고 그러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나리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사가 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 통합신당이 보수 세력을 대체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좀 건전한 보수, 자유주의적인 보수가 예.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많이 붙으면 네. 자유한국당은 누르기만 하면은 탄력을 붙을 겁니다. 오히려 그 통합신당이 이 보수 유권자층을 흡수해 들어오면서 세력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보수 안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아니, 그걸 위해서 저렇게 이제 몸부림치는 건데 뭐 가능성 희박하다고 보지만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그 당사자들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정들을 너무 거칠고 엉망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반발과 잡음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폭주하고 있는 거죠. 깔끔한 새 출발의 이미지가 초장부터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가면 돼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하듯이 나가면 깔끔하게 해버리면 돼요. 나가서만 의자리에서 제가 있습니다. 합의위원 하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나가기에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남고 그러면 당의 자산이 남고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럼 소탐대실입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글쎄요, 저라도 뭐 잘하겠어요. 근데 하여간 안철수 머리가 복잡하겠죠. 명분을 많이 뺏겨버렸어요. 초기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초장에 지금 삐끗해가지고 그런 효과는 누리기 힘들 것이다. 두 분은 뭐 전망은 일치하네요. 이렇게 본다면. 아무튼 대한민국 정치 이건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에서는 보수 정치권이 어떻게 재건되는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로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두 분의 일치된 진단이고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의 직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배경 화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의 배경막을 많이 바꾼다면 어떤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내가 광고 갑자기 막히지. 다음 주까지 생각해 오세요. 농담이고요. 자, 오늘의 본격 주제 한번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김종필 전 총리를 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신년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는 무슨 쇼를 잘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서로 이야기하면서 좌중이 웃는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정도는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이제 구태의연한 건데. 그러니까. 새 이제 뭐 전직 대통령 찾아가면 기사거리는 되죠. 자기 이름은 나오는데. 이제 당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연을 끊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MB를 찾아간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태극기 세력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면 이제 그 건전한 보수 세력을 다시 모셔와야 되잖아요. 근데 건전한 보수 세력이 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떠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 만나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생각대로만 사는 겁니다. 아, 관성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저러고 앉았으니 뭐 당이 앞으로 미래가 뭐 깜깜하죠. 그래요. 또 초장부터 또 정도원님 아주 날선 비판해 주셨는데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인사하고 새벽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면 원로 아니겠습니까? 또 김종필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사실 그 보수 입장에서 보면 힘들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게 했는데
새로운 새해가 밝았고, 그러면 이른바 덕담으로, 네.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도리고 예의 아니겠습니까? 네. 좀 격에 맞지 않죠. 아니, 근데 저는 보는 장면이 그 홍준표 대표가 쇼는 잘해요. 그러니까 MB가 그것도 능력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표현 이게 아마 낄낄댄다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때 그 자리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카메라 돌아가고 있고 하잖아요. 기자들 서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게 이른바 그 정도의 수준이 홍준표 대표고 또 MB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한술 더 떠서 SBS를 뺏겨서. 네, 그 얘기도 했죠. 예, SBS를 뺏겨서, 이제 MB는 그것도 적폐라고 이런 그랬고. 표현까지 그래서 그것도 적폐라 그러고, 그러면 언제, 또, 지난번에 주말에 JTBC 토론에서 또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 수뇌부, 방송의 수뇌부들은 자기들이 뇌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련의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MB 박근혜 정권의 때 그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네. 그냥 그렇게 말이면 다한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지도부고 또 보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낄낄댔다는 분위기는 저도 동의해요. 근데 쇼를 잘한다는 그 말 자체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상임위를 같이 했는데 제가 위원장이었죠. 네. 국방위원장. 제가 1년 반 넘게 있으면 이제 그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바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근데 저분이 저렇게 예능을 잘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은 부분은 진짜 예능을 잘하는데 그게 이제 탁현민이 뒤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르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능을 잘해요. 예능인데 결국은 말도 그렇고 또 그 행사들도 그렇고 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가장 시적절하게 또 정확한 표현으로 네. 말해주고 또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은 정책적 효과 목표를 100% 200% 달성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밖에 안 된다. 왜? 그거를 잘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은 이렇게 잘하는 게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금 누구처럼 말을 번드럽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하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득하고 진중하고 사기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못해서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신뢰를 보여주는데 전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그런 진정성들이 함께 더해져서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된 거 아닐까요?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본 주제는 이건 아닌데 근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는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양반은 그냥 초등학생처럼 그리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거 팩트 문제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더 이상 추정을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이제 원정 게이트를 끝까지 이름 붙이면서 대여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도하고 있는 게 김성태 원내대표고. 근데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두원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내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초리였다가 떼수건이었다가 오늘 쌍란이 등장했다면서요. 쌍란. 이게 이제 합당 염두에 두고 이제 바꾼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 만든 친구가 제 친구인데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네?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이 많은 거잖아요. 일타 쌍피. 쌍피를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복도 많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는 뜻도 있고 네. 합치란 뜻도 있고 또 이제 좀 더 번창하라는 그런 뜻으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참 근데 떼수건까지 걸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배경막이 저희 이렇게 프로에서도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더니 갔어요. 저는 사실 문구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한 방에 훅 간다. 그게 이제 그 원래 홍보위원장들을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네. 전문가들을 데려다 쓰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 씨가 된다의 전형적인 경우입니까? 그 친구가 뭐 말이 씨가 돼서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 예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 그 현상을 정확하게 읽은 거죠. 예지죠, 그냥 맞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 쌍란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지금 안철수, 유승민 특히 통합파 입장에서 보면 예.